네, 안녕하세요. 기계 소프트웨어 개발 동영상 수업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릴레이, 실제 릴레이가 동작하는 특징과 요 PLC 내부에서 사용하는 내부 접점 릴레이 M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보는 이론 수업 시간을 가졌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PLC 프로그래밍에서 내부 접점 릴레이 M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릴레이를 켜줄 수 있는 스위치로 사용할 P를 먼저 할당할게요. P는 입력 장치로서 미쓰비시에서는 X에 해당되는 위치겠죠. 눌렀을 때 릴레이를 켜기 위해서 P0를 A 접점으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릴레이를 M0에 할당을 해서 릴레이 코일을 이렇게 만들어줘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겼는지 기억나나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릴레이를 여러 개 달아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해봤었죠. A 접점만 있으면 헷갈리니까 B 접점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동영상 수업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각각의 M을 모두 할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릴레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냥 M0이 아닌 다른 M들로 할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신호가 M0 코일에 도달하지 않아서 M0가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M0 코일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M0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접점들이 모두 동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 접점은 원래 처음부터 떨어져 있는 애들이고 B 접점은 처음부터 붙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하고 있죠. 근데 이때 P0 스위치를 눌러서 요 M0 코일을 켜주게 되면은 각각의 접점들이 작동을 하겠죠. A 접점들은 다 붙을 것이고 B 접점들은 다 떨어지겠죠.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0를 키니까 M0 코일이 켜졌어요. M0 코일이 켜지면서 M0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접점들이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앞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A 접점은 다시 붙었고 B 접점들은 모두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부 접점 릴레이 M은 실제 릴레이처럼 코일이 작동하면 접점들이 작동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디바이스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접점들만 작동을 해요. 다른 이름을 가진 접점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접점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M19라는 이상한 애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M19 말고 M20으로 해서 차이를 더 분명하게 느껴보도록 합시다. 자, 시뮬레이션을 한번 켜주고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와 초기 상태는 똑같아요. 접점들은 처음에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상태는 아까와 다를 게 없습니다. 달라진 점은 이제 M0라는 코일이 켜졌을 때 차이점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M0 코일이 켜지면 M0라는 이름을 가진 접점들만 작동을 합니다. 즉 M20이나 M19는 M0에 해당되는 접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작동을 하지 않아요. 켜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M0 코일이 켜졌을 때
요 M0라는 이름을 가진 애들은 작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M0가 아닌 M20, M19, 즉 M0가 아닌 애들은 그냥 접점이 그대로 동작을 안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M0 코일이 켜져 있는 이유는 P0 접점이 붙어서 신호가 코일에 전달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P0를 꺼주게 되면 M0는 꺼지고 접점들도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내부 접점 릴레이 M이라는 디바이스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기 유지 회로를 우리가 아마 동영상 수업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요 PLC 프로그래밍으로 실제로 자기 유지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꺼주고, 자기 유지 회로는 일단 자기 접점이 자기 스스로를 켜준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 이어주면, 자, P0 스위치를 눌렀을 때 M0가 켜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M0가 켜지면 아까 내부 접점 디바이스인 M이 어떻게 작동을 했냐면 M0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접점이 작동을 해요. 즉 M0 코일이 켜지면 이 M0라는 이름을 가진 AA 접점도 켜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 개 다 켜져서 M0가 켜지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죠. 근데 그때 P0를 꺼도 M0가 M0를 켜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0를 키면 M0 코일이 켜지겠죠. P0를 키니까 M0 코일이 켜졌고, M0 코일이 켜지면서 M0 접점이 켜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P0를 끄게 되더라도 M0 코일이 M0 접점이 자기 자신의 M0 코일을 켜주게 되면서 서로가 안 꺼지고 유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유지시켜 준다고 해서 자기 유지 회로라고 이 회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점이 좋느냐, 우리가 스위치를 계속 누르고 있지 않아도 램프나 모터가 계속 동작하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자리에 계속 없어도 된다는 얘기고, 즉 그것은 자동화가 됐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기유지 회로는 자동화의 가장 기본적인 회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더 극명하게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새로 만들어 볼게요. 회로를 만들어서 한번 자기유지 회로랑 자기유지가 아닌 회로랑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P0, M0 코일을 달고 M0 접점이 램프를 키는 간단한 회로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자기유지를 활용해서 램프를 켜는 회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위에 쪽에 M0 코일을 썼으니까 아래쪽은 M0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갖는 코일을 써야 돼요. M0이 아니라 M1, M2, M3 뭐 이런 거 써도 되지만 안 헷갈리도록 연속되는 숫자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M1 코일 사용했으니까 M1 접점을 달아서 자기 유지가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요 자기 유지된 코일을 가지고 M1 접점을 이용해서 요 코일이 계속 켜져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터를 돌려 보도록 할게요. 시뮬레이터를 돌려서 확인을 하면 별로 티가 안 나서 선생님이 다른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LS 산전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실제 장치가 없어도 프로그램의 동작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요 P0를 X0번, 요 스위치 0번을 P0이라는 디바이스에 할당을 했고, 0번 램프를 P20이라는 디바이스에 할당을 했어요. 그리고 1번 스위치는 뭐로 눌러버렸네요. 1번 스위치는 P1이라는 요 접점 디바이스에다가 할당을 해놨고, 1번 램프는 P21이라는 디바이스에다 할당을 해놓았어요. 이 스위치들은 그림이지만 실제로는 푸시버튼 스위치처럼 작동하게 선생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P0가 이제 0번 스위치가 P0에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0번 스위치를 조작해 볼게요. 0번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 P0 접점이 붙겠죠. 그럼 M0 코일이 켜지면서 M0이라는 접점을 가진 요 이름을 가진 접점이 붙게 되고 P20이 켜질 거예요. 0번 램프가 P20에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0번 램프가 켜지게 되겠죠. 자, 동작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푸시 버튼 스위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 누르고 있을 때만 램프가 켜져요. 선생님이 손가락을 떼면 램프가 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누를 때만 동작을 하는 회로이죠. 근데 반면 아래쪽은 아까 선생님이 잘못 눌러서 확인을 해봤지만 P1번, 즉 1번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M1 코일이 켜지면서 자기 유지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손가락을 떼도 P21이 꺼지지 않아요. P21에는 1번 램프가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1번 램프가 1번 스위치에 손가락을 떼도 항상 켜져 있습니다. 1번 스위치를 계속 누르고 있는 거는 0번 스위치랑 차이점이 없어요. 차이점은 손가락을 뗐을 때 생깁니다. 1번 스위치에 손가락을 떼도 요 M1이 자기 자신 M1 코일을 켜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M1 코일이 켜져 있어서 P21이 항상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1번 스위치에서 손가락을 떼도 1번 램프가 켜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꺼주냐? 꺼주려면 근본적으로 P21을 꺼주어야 해요. P21이 켜져 있는 이유는 M1 접점이 켜져 있기 때문이죠. 요 M1 접점이 켜져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M1 코일이 켜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M1 코일을 켜주고 있는 것은 또 요 M1 접점이 신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M1 접점이 M1 코일에 신호를 전달할 수 없도록 이쪽 라인에다가 B 접점을 달아서 신호를 차단해 준다면 코일은 꺼지게 되고, 이 코일이 꺼진다면 M1이라는 이름을 가진 접점들은 다시 꺼지게 되겠죠. A 접점들은.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끌 수 있는 스위치를 하나 만들게요. 끌 수 있는 스위치를 B 접점으로 달아주겠습니다. P3을 사용해서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쪽에도 스위치를 하나 더 만들어 주어야겠죠. 이게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LS 선전에서 다운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고 싶은 학생들은 다운을 받아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근데 굳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헷갈리니까 여기 스위치에다가 이름을 써주는 게 좋겠죠. 2번 스위치라고 쓰겠습니다. 2번 스위치. 이렇게 2번 스위치 만들었어요. 2번 스위치니까 할당을 P2에다가 할당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끄는 버튼이니까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주면 더 뭔가 기분이 좋겠죠? 빨간색으로 꺼주는 스위치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빨간색, 빨간색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1번 스위치를 눌렀다 떼도 램프 1번이 계속 켜져 있어요. 즉 램프 1번을 끄기 위해서는
M1 코일을 꺼주어야 하는데 M1 코일이 켜져 있는 이유는 아까 요 M1 접점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럼 요 P2번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M1이 켜져 있어도 이쪽 B접점 때문에 끊어져서 신호가 전달이 못 돼요. 그럼 M1 코일은 꺼지게 되겠죠. 그럼 M1 접점은 꺼져서 자기 유지가 끊어지게 되는 회로입니다. 요 P2에다가 우리가 2번 스위치를 할당해 놨죠, 방금. 이걸 누르게 되면 신호가 차단돼서 코일이 꺼질 거예요. 맞죠? 코일이 꺼졌기 때문에 요 P21이 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또 새로운 회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도 자기유지 회로로 한번 바꿔주도록 합시다. 이 친구도 자기유지 회로로 바꿔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P0을 눌러도 이제 P20이 자기유지에서 항상 켜져 있죠. 얘도 꺼주는 버튼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P3 P3을 만들어주고 스위치를 또 만들어 줘야겠네요. 얘는 3번 스위치 3번 스위치고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터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 회로 동작만 확인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0가 스위치 0번에 할당되어 있고 P1이 스위치 1번에 할당되어 있어요. 둘 다 자기 유지 회로입니다. 그래서 스위치 0번을 누르면 램프 0번이 M0 자기 유지에 의해서 손가락을 떼도 계속 켜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P1번을 눌렀다 떼도 M1이 자기 유지돼서 P21에 할당되어 있는 램프 1번이 항상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손가락을 떼도 계속 켜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 꺼주려면 자기 유지를 끊어 주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자기 유지를 끊어주는 비접점 스위치 P2를 사용하고 있죠. P2는 스위치 2번에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스위치 2번을 누르게 되면 램프가 꺼지죠.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거 얘도 P3이 자기 유지를 끊어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P3은 스위치 3번에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스위치 3번을 누르면 꺼져야 되는데 지금 안 꺼지죠. 이게 할당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P3을 스위치 3번으로 쓰려고 했는데 P3을 스위치 3번에 할당을 안 했기 때문이죠.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좋은 예시가 나왔습니다. 할당을 틀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할당을 바꿔야겠죠. P2로 할당되어 있는 거 보이죠? 우리가 P3을 스위치로 쓰고 싶기 때문에 P3에다가 할당을 해주어야 해요. 선생님은 컴퓨터에서 이렇게 할당을 해주지만 여러분은 할당을 할 때 바나나 잭을 통해서 배선을 해가지고 할당을 했었죠. 그러니까 즉 저는 지금 배선을 틀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요 3번 스위치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3번 스위치를 누르면 자기 유지가 꺼지고 램프 0번이 꺼지게 되겠죠. 자, 맞죠? 꺼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해서 자기 유지 회로 두 개를 만들고 자기 유지를 끄는 스위치도 달아 보았어요. 선입력 우선 회로랑 후입력 우선 회로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